사실 이인 작가님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이라는 책이. 저 읽어봤어요. 네, 사실 다 읽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했던 부분이 첫 부분에서 특히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느꼈던 사회의 성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갖고 계신가요? 네네. 예, 갑자기 책 홍보처럼 됐는데 한번 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보다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들으시는 분과 저희가 또 공유되는 접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성의 존재고 성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뿌리에 박혀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큼 알지 못하고 또 모르는 만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만큼 뒤틀린 면이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큼 건강한 성에서 알고 있느냐 또는 나스로 얼마나 성의 주체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질문을 던져보고 저는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공부하고자 어떤 학자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사람 한 8명을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책에서.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사회 파장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름의 어떤. 나를 바라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고 보니 뒤에서는 궁금을 할 수밖에 없으니 주제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관심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냉담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이중성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아못하지 않고 저는 이런 책을 들고 다니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약간 좀 민망한 면이 있겠다. 이런 걸 저도 두루두루 느끼면서 저도 이제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규범, 성의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저도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런 거를 좀 더 인지해야겠다.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말하신 것에서 뒤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네. 성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 뒤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많은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도 그렇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좀 많죠. 근데 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프라이빗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뒤틀린 성.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미투인데 이건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문화계에서 굉장히 벌어지고 문화계뿐만 아니죠. 뭐 연극계며 어떤 미술계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정치 쪽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이 이제 좀 변화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일상의 욕망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또는 남자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한번 이해하고 있었던 지점 그것들이 좀 이렇게 만나서 고민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인 작가님께서 처음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나 성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노래들 굉장히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죠. 사랑이라든지 어떤 성적 매력이라든지 10대 때부터 벌써 가수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섹슈얼한 매력, 여성스러운 매력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이끌리는데 이제 또 공식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입장에서 말을 했을 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여성적인 미 혹은 섹시함 이것을 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남들의 눈이 두려운 거, 나를 어떤 야한 여자로 혹은 섹시한 여자로 보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비판적인 시선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두려운 거.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걸 원하는 이런 뒤틀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주제예요. 사실 네네. 예,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 것, 또 혹은 사랑을 하고 싶은 네네. 것, 이런 것들이 잠을 자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네. 성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에 대한 건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아 이건 나쁜 거, 터부 이런 네. 정말 그래? 있지 않나요? 요즘에도 그래? 그렇다고 봐야 돼? 사실 이건 요즘과 옛날을 벗어나서 근데 이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것에서 옛날엔 물론 그런 적이 있었지. 옛날이라면 어떤 정도들 말씀하시죠? 뭐 기독교 네, 종교에서 종교에서 네. 이렇게 뭐 기독교가 사회 규범처럼 됐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개발 독재 시대를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성은 되게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의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개인으로서만 성을 느끼는 거지 내가 집단으로 성을 느끼진 않는다고. 성을 느끼는 건 진짜 개인적인 활동인데 어떤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면은 성을 누리거나 뭐 성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그건 개인한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집중하면 안 되거든.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감히 개인을 바라보는가. 특히 이제 내가 피지배층의 일부로서 그런 집단으로 존재하면은 더욱더 이제 사실 내가 개성을 가지거나 내 개인의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면 주인들이 싫어하지. 주인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죄책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시대까지 그럴 것인가, 요즘 시대에 정말 성에 대해서 누가 죄책감을 가지는 생각을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변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교육 받은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는 낙태 비디오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성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갔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낙태는 되게 나쁜 것이고, 뭐, 아이, 뭐, 머리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가위 넣어가지고, 그런 거, 네, 그런 뭔가 자극적인 거를 보여주면서 그걸 성교육이라고 했지, 실제로 우리가 성을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것의 분위기, 뭐, 그럴 때 나의 뭐, 태도나, 뭐, 감정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성교육은 확실히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조금, 뭐, 가정통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가정 내에서도 그런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는. 하지만 뭔가 굉장히 저는 아무래도 일과 관련해서 모든 걸 좀 더 뭐랄까 진리 쪽 어떤 영성 쪽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요. 방향이나 그런 것이. 근데 이제 이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바르게 사용됐을 때는 너무나 큰 행복감, 어떤 합일감, 그리고 개인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네네네. 어떤 큰 사랑을 그럼요. 확장하는 네, 하나의 욕망이니까, 그쵸. 중요한 욕망이죠. 저 욕망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해서 엮였어요.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창출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질, 행복감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평생을 함께 가게 되는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되는 굉장히 뭐랄까 영향적으로. 네, 파괴적인 서양을 또 띌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어떤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네임밸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교육을 받지는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랑이 뭔지에 네. 대해서 그것도 오늘 알아서 배워야 하는 어떤 삶의 일부인 것처럼 알아서 다뤄지고. 배워야.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어떤 몸을 오픈했을 때 받게 될
어떤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그렇죠.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님이 정말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랑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성교육은 피임은 잘해라. 그러면 일단 된다는 듯한 것이 일단 억압은 하지 말되 그래도 이 정도면 해결책이다 하는 데서 뭐랄까 타협을 하고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정확히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까지는 없겠습니다. 물론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나마 그 전 세대인 우리가 일단은 좀 더 높은 의식으로 그런 성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좀 심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앉혀놓고 교육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20년도 더 전에는 여자가 성욕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되게 뭐 약간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같은 여자애가 나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되게 오해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도 성욕이 있을 수 있어? 걔가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자기가 약간 좀 그런 상태라는 걸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그쵸?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냥 얼버무렸던 것 같고, 네, 그 얼마 전이거든요,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뭔가 여성이 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실명 거론하기 그렇지만 이게 그 되게 재밌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체위에 대해서 그리는 인스타에서 그리는 이제 그 화가분이 계시는데 그분 그림을 보면서 너무 이제 재미있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그 약간 선으로만 이렇게 그리는데 너무 되게 위트 있어요. 그림 자체가 간단하면서.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도 이제 되게 근데 그거 그린 분이 여성분이란 말이에요. 결혼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분에 대한 이제 그분이 당연히 그런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런 어떠한 비판적인 댓글 보면은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댓글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댓글 중에 와, 이 사람은 이런 거 그리는 여자니까 뭐 길 가다가 뭐 강간당해도 할 말 없겠네. 와,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자기가 이런 걸 그리든 아니면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누구에게도 강간당해도 괜찮을 권리는 없다. 그런 건 너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정말 이거 언어폭력이죠, 굉장히. 그래서 와, 정말 놀랄 따름이었어요. 여성분이 굉장히 저는 그 아이템, 성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 왜 용기라는 말이 여기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큰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의식인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뭔가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꼭 우리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너무 섹스토이샵 이제껏, 그쵸? 그 성인용품샵? 네, 이라는 걸로 많이 이렇게 뒷문으로 가야 되고, 그쵸? 이렇게 누구도 당당하게 앞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었고, 그랬던 게 아직 있어서 그런지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장난 전화나 네, 뭐 약간의 그런 아까 같은 성희롱 발언을 엄청 들었다고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 성희롱.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행위를 하는 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좀 치유받아야 되지 않나. 삐뚤어진 그런 성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요.